자, 여러분 10분 동안 잘 쉬셨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학습 코칭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고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수업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동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 동기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엄마, 아빠가 시켜서, 친구들이 하니까, 학교에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공부가 열심히 되지 않죠. 내 마음속에서 정말 공부를, 뭔가 목표의식을 갖고 할 때, 공부가 힘들더라도 또는 공부가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참고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거를 학습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습 동기는 무엇이죠? 결국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표를 갖고 어떤 목표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그 목표를 어떻게 내가 공부 잘하는데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내지는 아니면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서로 이런 목표라든지 나의 꿈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아직도 나의 목표라든지 꿈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어렴풋이조차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구체적인 꿈이 없었습니다. 왜냐? 경험을 못했고 주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도록 도와주지도 않았고 또 선생님이 시야가 너무 좁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선생님이 지금 이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여러분도 선생님 때보다 선생님이 중학생 시절 때보다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죠. 그리고 자유학기 시간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자유학기 시간인데 이런 자유학기 시간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죠.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여건과 환경들이 준비가 된다는 거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표를 찾고 목표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1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의 꿈은 무한대다. 꿈꿀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자, 화면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을 크게 갖고 그 꿈에 아마 도취된다면 이렇게 꿈이 무한대가 되고 그 꿈꿀 때가 정말 행복하면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또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디즈니랜드라고 들어봤겠죠. 우리나라에 보면 에버랜드 있죠. 놀이시설. 아마 디즈니랜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디즈니, 놀이시설뿐만 아니고, 특히 디즈니의 만화영화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만화영화를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에는 만화영화가 우리 유튜브나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작한 많은 만화영화가 있고 아동들을 위한 뽀로라 이런 만화영화
아기상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예전에 이 디즈니가 있을 때는 정말 세계에서 디즈니랜드, 디즈니의 만화영화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이 엄청 유행을 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창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나 이분이 그럼 처음부터 무슨 부자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이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도 정말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고 어렸을 때 어렵게 생활했지만 이 거대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커다란 꿈을 갖고 얼만큼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디즈니, 이 사람이 이름입니다. 디즈니가.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디즈니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디즈니랜드가 생겼고요. 자, 디즈니가 지저분한 창고에서, 궁핍하게, 어렵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죠. 집안이 가난해서, 창고에서 놀면서, 있을 때 생쥐 한 마리가 그 허물어진 벽 틈에 고개를 삐쭉 내밀었답니다. 창고에서 놀고 있는 거에 생쥐가 쭉 나온 거죠. 그래서 먹던 빵 부스러기를 디즈니가 던져주자 생쥐는 조심조심 디즈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빵을 주워 먹었겠죠. 하지만 이 디즈니는 그 생쥐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가난하고 힘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쥐하고 동병상련,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 같은 처지라는 입장을 느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쥐에게 몰티마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생쥐는 자주 이제 디즈니가 빵 부스러기를 주니까 나타났겠죠. 네. 그래서 몰티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키마우스라고 그러죠. 미키마우스, 미키 모델이 됩니다. 이 디즈니가 이 몰티마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만화 영화입니다. 미키마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인데 지금도 디즈니랜드에서는 이 만화 캐릭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928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던 찰리 채플린 이미지를 몰티마에 얹혀서 그리고 깜찍하고 지혜로운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미키마우스가 고양이하고 계속 싸우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아마 보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케이블 TV에서 둘이 계속 싸우면서 다니는데 그 만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트로 인해서 디즈니는 자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죠. 이 디즈니랜드는 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도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엄청나게 크게 놀이시설이 우리나라의 에버랜드처럼 이런 디즈니랜드가 돼 있고 만화 영화는 전 세계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 영화로 성장을 했었죠. 자, 디즈니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어떤 것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디즈니는 자기 자신의 그 디즈니 회사에 미술가들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도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도록 격려를 하죠. 디즈니의 꿈에 매여든 직원들은 그의 꿈을 나눠갖기 시작했고요. 그가 직원에게 나눠준 꿈은 열정이 되어 지금도 디즈니랜드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여러분들이 가보신 친구도 있고 못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린이들의 천국, 학생들의 천국입니다. 어른들도 물론 많이 가고요. 만화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즐겁게 보는 만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어린이들의 꿈의 랜드를 만든 디즈니조차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생지를 그리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친구를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화면을 TV에서 많이 봤겠죠? 이분은 누구시죠? 전설의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꼬마,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이 꼬마는 나중에 커서 박지성이란, 영국의 축구팀에 가서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린 박지성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 차범근과 함께 사진 찍은 걸 갖고 있었죠. 저 여기 시간을 보시죠. 1993년에 이 나이였습니다. 박지성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년 됐네요. 이 어린이가 나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의 프로 축구단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축구단에 가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친구가 됐죠. 자, 보세요. 바로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그리고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단독으로 골을 넣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박지성 선수,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박지성 선수 어렸을 때 축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발을 보세요.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박지성은 축구부에 입단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축구부 창단에 동의하는 서명인 것처럼 거짓말까지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축구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 그때 처음에는 박지성 선수의 아빠가 축구하는 걸 막았답니다. 공부시켜야겠다고 축구를 반대했던. 그러자 축구부에 입단하는데도 그 입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단에 동의하는 서명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서명을 받아갔다는 거죠.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축구를 하고 싶어서 입단 서명을 받아다가 학교에 제출했답니다. 워낙 엄격했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하죠. 그러나 박지성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꿈이 있었으니까.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으로 친구도 많지 않았던 아들이 축구만 하면 활발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결국은 아버지도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축구하니까 성격이 또 바뀌었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아버지도 허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축구를 열심히 했는지 발 보세요. 물집이 잡히고 멍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 박지성은 매일 축구 일기를 써가면서 스스로 국가대표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까 그 어린이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조력자가 되었죠. 박지성은 아빠가 축구를 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두려웠다고 합니다. 축구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축구하지 말라는 말을 할까봐 걱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를 그만두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축구를 통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그의 꿈은 정말 강했던 겁니다. 자, 이 박지성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박지성만큼 유명하게 된 축구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얼마 전에 골은 계속 넣고 있죠. 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 그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가 이 박지성 선수만큼 열정을 갖고 꿈을 갖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월트 디즈니와 박지성을 이끄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프로축구 선수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디즈니와 공통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꿈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꿈이 아직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지만요. 그래도 꿈을 내가 지금부터 찾고 만들어 나가면 그 꿈 때문에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바로 꿈과 목표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박지성 선수와 디즈니를 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손흥민 선수라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많은 선수들 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BTS 세계적인 가수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과학자들, 우리나라의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들 많습니다. 다 꿈을 갖고 계속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아주 근사한 집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그리고 아주 멋진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꿈이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꿈인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자, 이런 목표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꿈과 목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목표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인데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만 꾸준하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갖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나갈까요?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있지만 현재 지금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꿈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신가요? 진로를 갖고 계신 친구들 과연 그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 꿈과 목표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즐거운 목표여야 됩니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고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금방 내 꿈은 뭐야 내 꿈은 뭐야 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리고 누가 물어봐 내 꿈은 뭐야 말은 해요. 근데 그 꿈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꿈을 항상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그 꿈은 내가 언제 이루겠다. 어디서든 언제 무슨 단계별로 얼마큼 하고 목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미하고 즐겁기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를 가서 뭘 하겠다, 언제 뭘 하겠다는 그런 구체성이 띄어야만 여러분은 그거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와 즐거운 목표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좀 긍정적이고 내가 이루겠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지 뭘 하지 말자. 게임 많이 하지 말자. 늦잠 자지 말자. 선생님과 혼나자. 이런 부정적인 목표를 가지면 꿈 달성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무엇을 하자. 게임 시간을 지키자. 일찍 일어나자. 선생님 말씀 잘 듣자.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특히 단기 목표, 짧은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해놔야만 이것을 이루어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목표를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만들 때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죠. 전남 광주 출신인데, 외모가 참 이쁘죠? 근데 전남 광주 출신인데,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와서 방황을 좀 한 것 같아요. 방황을 하고 공부를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자퇴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퇴를 하다가 나중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봐서 마음을 먹고 검정고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장을 땄고 그걸로 다시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95년에 자퇴를 했고 99년에 정보과학고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1, 2년 있다가 시험을 봐서 검정고시 시험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99년에 정보과학고를 졸업을 했으니까 3년이면은 한 96년에 고등학교를 간 거죠. 1년 있다가. 근데 정보과학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정보과학고등학교는 뭐죠?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이라 모르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고등학교죠.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는 학교고요. 여러분이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만. 자, 이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이 김수영이라는 학생이, TV에 나오는 도전 골든벨 있죠? 거기서 나와서 골든벨을 울리게 됩니다. 자, 정보과학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학교를 여중을 자퇴한 건 있지만 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열심히 공부했겠죠. 물론 학교를 왜 자퇴를 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그녀의 책에 나오겠죠. 자, 밑에 보시면 그녀가 김수영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웅진 지식하우스에 있는 책입니다. 김수영 씨가 쓴. 그래서 이 친구가 1999년에 KBS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서 실업고 출신으로 첫 골든벨을 올린 꿈과 도전의 기록이 담긴 책이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힘든 시기를 겪는다면 이 선배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왜 자퇴를 했는지 그리고 학교 시절에 저 보세요. 초등학교 때 왕따, 중학교 때 비행청소년으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마음에 새기며 실업고 출신으로 첫 골든벨을 올렸고요. 연세대에 갔습니다. 연세대 합격했다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입사했고요. 그 기쁨으로 노리는 것도 잠시 몸에 암세포가 발견해요. 큰 충격도 받기도 했답니다. 자,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자 보세요. 하지만 저자는 좌절하지 않고 죽기 전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73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죠. 나는 안 걸린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이루고 싶은 73가지 꿈 중에서 32가지를 이뤘고요. 그 책에서 그런 꿈을 찾는 법과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줬답니다. 자, 여러분 이 김수영 씨가 쓴 책을 가능하면 한번 사서 보시고 여러분도 이 김수영 씨처럼 꿈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한번 이뤄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사람이 숭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왜 숭충이에요? 저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애벌레인데. 자, 김수영 씨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총 83가지의 꿈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 이룬 것들도 있고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꿈들을 한번 보세요. 열기구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거. 71번째 꿈이라죠? 그 다음에 인생의 두 번째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자, 요가 명사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되겠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했네요. 가족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하겠다.
타임즈 모델이 되겠다. 올해의 인물. 자, 이런 꿈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꿈이 다 아직 실천을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지금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나요? 물론 커다란 꿈도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커다란 꿈 하나만 실천하는 게 아니죠. 하나씩 여러분들도 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적어야 됩니다. 목록에 적지 않고는 여러분의 꿈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수영 씨처럼 하나하나 꿈을 적어 나가세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 성적 올리는 것도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아니면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아니면 무슨 여행을 하겠다.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성적을 얼마큼 몇 등까지 올리겠다. 나는 고등학교를 어디 가겠다. 다양한 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목록으로 작성을 해보세요. 이 선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꿈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도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의 목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평생 추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볼까요? 하지 말자의 목표가 있으면 하자의 목표를 바꿔봅시다. 여러분, 게임하지 말자가 아니라 게임을 조금만 하자로 가도 됩니다. 아니면 정말 긍정적으로 게임을 내가 프로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게임을 배워보자고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농구 스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이 농구 선수 흑인입니다만 농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는지 그의 책에 나와 있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자, 이 훌륭한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처음부터 이러한 대단한 농구 선수였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피나는 훈련을 하고 한 단계로 성장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농구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그런 선수가 된 거죠. 어떤 일을 하는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하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충실할 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까 선생님이 계속 노트를 하고 적으라고 그랬죠. 그건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메모하고 적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삶의 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적어놓고 계속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그 노트가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작게 짜라서 달성하면 됩니다. 마이클 조던은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세웠을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클 조던처럼 작은 목표를 하나씩 내가 해나가면 나중에 내가 큰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김수영 씨도 여러 가지 꿈을 했지만 자기의 큰 꿈은 뒤에 있습니다. 작은 꿈들은 지금 당장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지만 큰 꿈은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작은 꿈들을 이루다 보면 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이 마이클 조던과 김수영 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목표에 대해서 있습니다. 목표의 종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재적 목표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주었지만 돈과 명예 그리고 어떤 근사한 집과 멋진 자동차들 말하겠죠.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 돈이 많이 되는 사람, 이걸 외재적 목표라고 하고요. 또 내재적 동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약간의 이런 커다란 흐름상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재적 동기를 갖는 사람들은 행복감과 안정감, 인간관계에 활력을 갖는 반면에 너무 외재적 목표에 치중을 하면은 스트레스와 불안, 시기심, 질투심이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떨치고 많은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을 이해하고 어떤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되면은 내가 목표 달성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10년 후 최고의 나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런 내재적 외래적 목표를 가져도 좋습니다만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목표 달성을 했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까 10년 후에 무엇을 할 건지 적어보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선생님이. 자, 거기 여러분은 뭐라고 적었습니까? 뭔가 직업을 갖고 있겠죠? 그럼 그 직업 생활을 하면서 나는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목표가 됐든지. 자, 10년 후에 나의 생각은 무엇이 떠오른다 하고서 적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숙제 안 하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선생님 과제 안 하면서 여러분 꿈이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거를 이뤄나가는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돈이나 외모 같은 목표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어떠한가요? 자, 그러면 좋은 목표는 어떤 걸까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됐죠? 적성과 진로의 탐색과 연계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됐고요. 달성한 날짜, 마감 시한 지키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3개월 단위로, 주 단위로 분할해서 작은 목표로, 쪼개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결과를 꼭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될 때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나의 꿈을 한번 선언해 봅시다, 우리.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꿈을 적어 오셔야 됩니다. 자, 3가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웁시다. 큰 목표. 내 인생을 살면서 큰 목표 3가지를 적어 봅시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작은 목표. 또는 자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 목표를 이루고 나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도 한번 적어 봅시다. 물론 인생의 큰 목표를 적을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무슨 학교를 간다든지 성적을 얼마나 올린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등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여기다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목표가 더 구체화가 됩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꿈은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싶다면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고 계속 작은 목표를 또 적어보고 응원을 하고 또 다 이뤘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축하 메시지도 한번 전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더 구체적이 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은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번 구체적인 꿈을 향해서 기록을 해봅시다. 이것도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교 수업 때 이 세 가지 이루고 싶은 목표 세우기 이것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은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행복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행복은 어떤 맛있는 걸 먹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어른들한테 들어보시거나 학교에서 들어보세요. 부자들이 꼭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무언가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걸 추구해서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 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그 꿈을 달성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